예전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소화 잘 되고 조금이라도 부지런해야 건강해진다고 말이죠.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사시니까요. 하지만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년기 생활 습관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서진호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중 상당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식사 후 행동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셨어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고 바로 청소하고 바로 산책 나가는 게 좋다고 믿으셨죠. 심지어 소화가 잘 된다며 바로 눕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는 뇌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어지럼증, 낙상,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이 단 30분의 습관 차이로 예방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보다 강력한 식사 후 30분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낙상도, 어지럼증도, 소화 문제도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잘못 보내면 매일매일이 위험의 연속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밥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소파에 누우시나요? 댓글로 한번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안전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제 오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분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 하시는 게 일상이셨죠. 특히 식사 후에는 더 바빴어요. 밥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잠깐도 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가끔 피곤하실 때는 식사만 하면 늘 소파에 기대 TV를 보시던 분이었어요.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평생 습관이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드시고 소파에 기대 계셨는데 갑자기 어지럽다며 손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나더래요. 지인이 급히 부축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백 명의 어르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무조건 앉아서 쉬기로 하셨어요. 설거지도 청소도 모든 집안일을 30분 뒤로 미루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후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요. 제가 만나본 어르신 중 거의 80%가 식사 후 잘못된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식사 후 30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식사 후 30분이 왜 가장 위험한 시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가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식사 후에는 혈액의 약 25%가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위와 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쏠리면 당연히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금방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져요. 국내 노년기 생활연구기관에 따르면 식후 혈류 변화는 고령일수록 회복이 훨씬 더 느립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정수님은 식사 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특히 점심 먹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흐려진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식사 후 바로 빨래를 넣으시거나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니까 혈액이 근육으로 더 쏠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더욱 부족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식사 후 30분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갑작스러운 활동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골절은 기본이고 머리를 다치면 정말 위험해. 밥 먹고 나면 어지러운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바로 이 혈액 쏠림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식사 후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식사 후 바로 가사 노동을 하는 겁니다. 설거지와 청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신체 활동이에요.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고 무거운 그릇을 들고 걸레질을 하는 모든 동작이 심장 박동을 높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해외 노년안전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후 활동은 낙상 위험을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인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주방에서의 낙상이 가장 많았어요. 물기 있는 바닥, 좁은 공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모두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80세의 김영희님은 식후 설거지 중에 넘어지셨어요. 그릇을 씻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손을 놓치셨. 그 바람에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졌고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손목에 깁스를 하고 2달을 고생하셨어요. 집안일은 반드시 30분 후로 미루세요. 설거지가 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훨씬 더 급해요. 특히 무거운 물건 드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쌀떡 옮기기, 김치통 들기, 큰 냄비 나르기 같은 일은 절대 식후에 하지 마세요. 식사 후 바로 주방으로 가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30분만 기다리면 훨씬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습관에 관한 겁니다. 바로 식사 후 눕는 습관이에요. 밥 먹고 졸리니까 잠깐 눕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누운 자세는 위산역류를 심하게 유발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이 나와요. 이 위산이 음식을 분해하는 건데 누우면 중력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식도는 위산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요. 한국 소화기 건강연구팀에서 수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식후 눕는 습관은 식도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만성 속쓰림, 가슴 통증, 목에 이물감 같은 증상들이 모두 위산 역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75세 박상호님은 만성 속쓰림으로 정말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가슴이 타는 듯 아프고 신물이 올라와서 식사 자체가 고통이었대요. 알고 보니 평생 식후에 소파에 누워 TV 보는 게 습관이셨더라고요. 허리를 펴고 앉아 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되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세우세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도 피하셔야 해요. 각도가 비슷하게 눕는 자세와 같아서 위산 역류가 생깁니다. 밥 먹고 눕는 게 습관이신가요? 오늘부터 절대 눕지 마세요. 정 피고 나면 의자에 앉아서 쉬시고 30분 후에 편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식도를 지켜줄 겁니다. 네 번째는 약 복용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식사 직후에 약을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식후에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먹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식사 직후 약 복용은 흡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약이 제대로 녹지 않거나 흡수가 느려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노인약물안전관리센터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를 보면 식후 즉시 복용하는 경우 어지럼증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성분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혈당이 급격히 낮아지는 거죠. 48세 정영수님은 식후약 복용 후 실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점심 먹고 바로 혈압약을 드셨는데 5분쯤 지나서 갑자기 어지럽더니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가족분이 옆에 계셔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먹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약 종류별로 복용 시간이 다르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사 후 30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을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밥 먹자마자 바로 드시나요? 그렇다면 조금만 늦춰보세요. 30분만 기다렸다가 드시면 훨씬 안전하고 약 효과도 더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 하나가 소화와 혈류를 좌우한다는 사실 아세요? 같은 앉은 자세라도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 소화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몸을 앞으로 구부정하게 구부리면 위장이 눌려서 소화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기 쉬워요.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실제로 자세 교정만으로 소화 불편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 보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단순히 앉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속이 편해지고 가스도 덜 차고 소화도 잘 된다는 거예요. 669세 최미자님은 자세 교정 후 정말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원래 식사 후에 늘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셨대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스도 많이 찼고요. 그런데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허리를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여 앉으세요.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말고 배에 힘을 살짝 주는 느낌으로요. 구부정한 자세는 혈액 흐름까지 방해합니다. 목과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거든요. 지금 앉은 자세는 어떤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나요? 아니면 바르게 펴져 있나요?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만이라도 바른 자세로 앉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이제 식사 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소화를 정말 많이 도와줘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딱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요. 찬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소화 요소의 활동이 둔해져요. 소화가 느려지는 건 물론이고 배도 아플 수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위장이 민감하셔서 찬물 한 잔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5분에 걸쳐서 한 잔 정도 마시면 적당합니다. 물이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소화의 분비를 도와줘요. 식후 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컵에 미리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시고 식사 끝나면 바로 한 모금씩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30분 후 천천히 걷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0분 후라는 점이에요. 식사 직후가 아니라 최소 30분은 쉬고 나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운동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가벼운 활동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숨이 차는 속도로 걸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운동이에요. 소화 중인 몸에 부담을 주는 거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시면 돼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돌거나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보다 조금 걷는 게 소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산책 습관 있으신가요? 식후 30분 쉬고 나서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걸어도 됩니다. 매일 하다 보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앉아서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도 스마트폰을 보세요. 뉴스 보고 메시지 확인하고 영상 보고요. 그런데 스마트폰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잖아요. 이 자세가 소화에 정말 안 좋아요. 위장이 눌리고 목과 어깨도 뻐근해집니다. 편안히 앉아서 그냥 쉬세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어도 좋아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거죠. 이게 진짜 휴식입니다. 머리도 쉬고 몸도 쉬는 시간이 식후 쉬는 시간 갖고 계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뭔가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루에 3번, 식사 후 30분씩만이라도 진짜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가족과 함께 습관을 공유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지속되거든요.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강요는 하지 마세요.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부드럽게 제안하는 거죠. 식사 후에는 모두 30분씩 쉬기로 규칙을 정하면 좋아요. 식사 후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밥 먹고 30분은 설거지 안 하기, 밥 먹고 30분은 편하게 앉아있기, 이런 간단한 규칙이요. 가족 모두가 지키면 서로 챙겨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가족과 식사 후 습관 이야기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저녁 식사 후에 한번 나눠보세요.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지킬 때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5번째는 실용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시간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30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특히 TV 보거나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일어나서 움직이게 돼요. 알람을 맞춰두세요. 식사 끝나면 바로 30분 타이머를 켜는 거예요. 휴대폰 알람이든 시계 알람이든 뭐든 좋아요. 알람이 울릴 때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알람 소리는 부드러운 걸로 설정하세요.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리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은은한 종소리나 새소리 같은 편안한 알람음이 좋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이제 움직여도 되는구나 하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알람 사용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타이머 하나로 여러분의 식후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식사량 조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잘 쉬어도 소화가 힘들어요.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80% 정도 채운다는 느낌으로 드세요. 과식하면 위장에 부담이 크고 혈액도 더 많이 소화기관으로 쏠립니다. 어지럼증이나 속쓰림도 심해지고요.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게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다음 끼니 때 더 먹으면 되니까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해요. 급하게 먹으면 공기도 많이 삼키게 되고 소화도 안 됩니다. 한 입 넣으면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음식이 잘게 부서져야 위장이 편하거든요. 7번째는 식후 복장에 관한 팁이에요. 식사 후에는 배를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허리띠를 꽉 매고 있으면 위장이 눌려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바지 단추 하나만 풀어도 훨씬 편해요. 특히 남성분들이 허리띠를 꽉 조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식사 후에는 한 칸 정도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여성분들도 조이는 속옷이나 겉들을 입고 계시다면 식후에는 잠깐 벗거나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실천법은 식후 대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30분이 지나가요. 오늘 있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 감사한 일들을 나누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시간도 잘 가죠.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소화가 더 잘 돼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해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행동에 따라 건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움직이거나 눕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된다. 잠깐 누워야 피로가 풀린다. 이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모두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후 즉시 움직이면 혈액이 근육으로 쏠려서 뇌와 심져서요. 저요. 어지럼증, 낙상, 심하면 쓰러지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건 미산 역류를 일으켜서 식도를 손상시키고요. 올바른 관리는 정말 간단해요. 식사 후 30분을 쉬는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세요. 허리 펴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가족과 대화하거나 창밖 바라보면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30분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간단한 집안일은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이 차이 하나로 낙상 위험, 소화 문제, 뇌와 심장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직후 30분. 습관을 바꾼 분들은 정말 눈에 띄게 건강해지셨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낙상 사고가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기셨어요.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신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커졌습니다. 작은 어지럼증이 큰 낙상으로 이어지고 가벼운 속쓰림이 만성 질환이 되고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셨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사 후 30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르게 앉아 쉬어보세요. 설거지도 청소도 전화도 스마트폰도 다 나중에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바쁘게 사셨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으라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습관이 되고요. 타이머 하나 맞춰놓고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요.
30분 알람 맞춰놓고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알람 울리면 그때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식사 후 응급신호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위험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위험 신호를 놓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생명을 지키는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다음 영상도 꼭 보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읽고 있어요. 건강한 노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식후 30분 습관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